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영화나 소설로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브랜드의 멋있는 외면 속 숨은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생각해보며 오늘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랜드 속의 숨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송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시즌2입니다. 오늘 방송을 맡은 저는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백소영입니다. 여러분은 악마가 왜 프라다를 입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시즌1에서는 의류 브랜드를 중심으로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이번 시즌에서는 의류 브랜드를 넘어서 다양한 브랜드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내가 알고 있던 브랜드라고 할지라도 감회가 새롭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알면 할수록 재미있는 브랜드 이야기. 오늘 함께 알아볼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일까요?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잘 듣고 오늘의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일지 한번 맞춰봐 주세요.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10cm의 애상. 오늘의 브랜드에 대한 퀴즈 타임입니다. 저는 재벌들을 만나면 이 브랜드를 사용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처음엔 이 회사를 두고 너무 적자야, 곧 망하겠는데? 라는 이야기들이 분분했습니다. 특히 전통 재벌 기업들이 이 브랜드를 두고 말도 안 되는 회사라고 말들을 많이 했는데요. 작년엔 코로나 상황이 있긴 했지만 이런 수많은 의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1조, 2조, 4조 이렇게 오르더니 2021년에는 연매출 22조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브랜드는 소비자 스스로가 이 회사 없이 어떻게 살았지? 라고 묻게 만드는 브랜드예요. 유통, 배달, 이젠 콘텐츠까지 섭렵하고 있는데요. 아마존의 한국 버전이라고 불리는 이 브랜드는 어디일까요? 오늘 함께 알아볼 브랜드 중 먼저 알아볼 브랜드는 이 퀴즈의 답, 그리고 배달의 민족인데요. 노래 듣고 와서 퀴즈에 대한 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퀴즈의 정답은 바로 쿠팡인데요. 여러분은 쿠팡을 써보셨나요? 쿠팡을 창업한 김범석 의장은 7살 때 한국을 떠나는데 공부를 잘했는지 하버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대학생 때는 대학생용 잡지를 만들어서 뉴스위크에 매각했다고도 해요. 그러다 미국에서 소셜커머스가 폭발적인 인기를 끄니까 저걸 한국에서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32살인 2010년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같은 해 2달 뒤에 쿠팡 서비스를 시작하죠. 지금은 쿠팡하면 모두 어플리케이션을 생각하지만 그 시절엔 웹 기반 서비스였어요. 직원 7명에 첫 달 확보한 회원수가 7,000명이었습니다. 2010년 당시엔 소셜커머스가 한국에도 유행하기 시작했던 시기였죠. 그리고 당시 김범석 창업자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처럼 되는 게 우리의 목표다. 그렇게 쿠팡은 서비스 시작 5달 만에 회원수 100만을 기록해 회원수 1위 업체에 등극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슷한 업체가 수백 개씩 난립하면서 소셜커머스 시장은 너무 치열해졌는데요. 조금이라도 마케팅 화통을 늦추면 경쟁에서 곧바로 뒤처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쿠팡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쿠팡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고객에게 집중하는 것. 쿠팡은 어떤 상품을 판매하면 좋을지 고객에게 직접 물어보고 콜센터 규모 또한 대폭 확대하죠. 이러한 전략이 잘 먹혔기 때문인지 쿠팡은 서비스 개시 1년 만에 회원수 약 500만 명을 달성하게 됩니다. 앞에서 김범석 의장이 미국의 어떤 소셜커머스 업체처럼 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쿠팡이 커지니까 그 업체가 쿠팡을 인수한다 이런 소문도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김범석 의장은 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성장 속도가 더 빠릅니다. 지분 팔고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성공할 것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벤처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김범석 의장은 소셜커머스 시장이 과열화되고 있는 도중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미국 증시 대단하다 이런 반응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좀 컸다고 그러는 거야? 코스닥도 아니고 나스닥 상장을?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어플도 출시하고 매출도 점점 늘어가는데 경쟁이 워낙 치열한 데다 소셜커머스의 인기는 하락세였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범석 의장은 고객에게 포커스를 맞추며 고객들로부터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지? 라는 이야기를 신발 한 켤레를 주문하면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고객은 해외에 가서 새 신발을 신을 생각으로 택배를 기다리는 고객이었죠. 그런데 이 고객이 출국 전날까지 택배가 안 와서 콜센터에 연락을 합니다. 내일 해외로 떠나는데 택배가 아직 안 와요. 그리고 쿠팡은 이에 대해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날 쿠팡 직원이 직접 공항으로 신발 배달을 갑니다. 새 신발을 못 신고 가는구나 하고 포기했던 고객이 감동을 받아서 게시판에 리뷰까지 작성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쿠팡이 중요한 포인트를 감지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배송을 바꿔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2014년에 로켓 배송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로켓 배송이 운영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죠. 바로 배송하려면 물류창고에 물건을 다 준비해 놓고 그걸 또 배송기사를 새로 써서 또 보내야 하고 쿠팡은 이로 인해 적자폭이 심각하게 커졌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쿠팡에게 은인이 나타납니다. 제1교포 3세 일본 최대 IT 기업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었어요. 고객에게 집착하는 자세에 감명을 받은 손 회장은 쿠팡에게 무려 1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그래서 쿠팡은 로켓 배송을 계속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확대까지 하면서 직매입, 직배송 노하우를 점점 쌓을 수 있었죠. 그렇게 쿠팡의 로켓 배송을 입소문을 타면서 사람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는데요. 쿠팡이 이렇게 성장하니 그동안 쿠팡을 무시하던 기존의 유통 대기업들이 본격적인 가격 경쟁을 펼칩니다. 그래서 쿠팡의 매출은 급증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업 손실 또한 점점 증가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때 저번의 은인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2018년 11월에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지난 투자보다 2배 더 많은 20억 달러를 투자하죠. 그 투자금을 미천 삼아서 쿠팡은 새벽 배송 서비스에 뛰어듭니다. 그 새벽 배송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배송의 노하우를 유감없이 발휘하죠. 그리고 쿠팡이츠라는 배달 서비스까지 뛰어들면서 판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 후 찾아온 코로나19의 유행은 이러한 것들에 준비가 되어 있었고 기반을 깔아놓은 쿠팡에게는 큰 기회가 되었는데요. 2019년 매출은 7조 원을 넘겼으며 2020년 매출은 13조 원을 넘겼다고 해요. 쿠팡은 기업 공개로 생긴 돈을 외국에 투자하고 외국 시장에 새로 진출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한국 시장에 쏟아붓겠다고 합니다. 로켓 배송 같은 시스템을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쿠팡,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은 1시 34분. 여러분은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시즌2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브랜드 속 내가 몰랐던 이야기. 오늘의 브랜드는 쿠팡과 배달의 민족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브랜드는 바로 배달의 민족입니다. 배달의 민족 창업주인 김봉진 대표는 원래 전문 경영인은 아닌데요. 김 대표는 실내 디자인을 전공하고 가구 디자인이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때문에 취업이 잘 안 됐었죠. 당시 김 대표가 포토샵을 조금 다룰 줄 알았는데 이걸 무기로 삼아 웹디자이너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가구 회사를 차리려고 퇴사를 하게 되죠. 전세 보증금까지 모아서 회사를 차렸는데
1년 만에 폐업을 하게 됩니다. 전세금도 다 날리고 빚만 가득 떠안은 채로 다시 회사에 취직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다시 회사로 돌아와 빚을 다 갚고 난 2010년 어느 날, 당시 앱 개발 붐이 불면서 김 대표는 나도 뭐 하나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는 일반인이 지하철 앱을 만드는 걸로도 화제가 되었던 시절이었다고 해요. 김 대표는 이걸로 사업을 하겠다, 돈을 벌겠다는 것보단 가벼운 마음으로 앱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앱의 아이템은 모바일 전단지 앱이었어요. 예전엔 종이로 된 전단지 책자가 있었는데요. 이런 전단지를 스마트폰에 넣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김 대표는 종일 재활용센터, 쓰레기통, 아파트 단지를 싹 뒤지고 다니며 전단지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김봉진 대표가 이 앱을 만들 때 가장 신경 쓴 게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음식점 리뷰 공유입니다. 뉴스 기사에도 댓글이 수천 개씩 달리는데 음식점 리뷰 달리는 것 정도야 껌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단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종종 길거리나 집 문 앞에 전단지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매출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에게 이걸 측정할 만한 데이터를 제공해주면 좀 더 효율적인 광고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2016년 배달의 민족 앱이 세상에 나오는데요. 출시 이틀 만에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를 찍으며 사람들의 관심을 받습니다. 사실 배달의 민족이 나오기 전에 배달통이라는 앱이 이미 나와 있었고 비슷한 서비스의 앱도 꽤 많았는데요. 배민은 어떻게 단박에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김봉진 대표는 10년 넘게 웹디자이너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꽤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당시 대부분의 앱은 애플에서 제공하는 기본 디자인을 활용했는데 김봉진 대표는 모든 UI를 직접 디자인합니다. 그래서 다른 앱에 비해 눈에 더 잘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김 대표는 배달의 민족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전단지와 배달 책자를 모았습니다. 더 많은 음식점을 등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배달의 민족에 대해 더 알아볼게요. 배달은 보통 누가 많이 시키나요? 드라마 같은 걸 보면 회사에서 막내들이 시키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배민은 이 막내들을 사로잡을 만한 감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배민의 광고와 브랜딩 전략은 B급 감성이 베이스입니다. 겨울에는 경품으로 눈 치우는 넛가래를 준다든지 자취생을 위한 휴지 30롤, 이런 것들을 경품으로 내놓는데요. 화제를 모았던 배민 신춘문예나 치물리에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나 텔레비전과 같은 경품보단 즐겁고 가볍게 참여할 만한 B급 이벤트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럼 광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흰 바탕에 로고, 그리고 카피, 이게 전부였습니다. 웨딩 잡지에는 다이어트는 포토샵으로, 요리 잡지에는 국은 물보다 진하다, 소프트웨어 잡지에는 먹을 땐 개발자도 안 건드린다, 이렇게 잡지의 컨셉에 맞춘 카피를 한 것인데요. 이 외에도 기가 막힌 광고 카피들이 참 많죠. 이런 B급 감성이 이 앱의 주 서양자들인 청년들에게 정확하게 먹혔습니다. 우린 음식점 업체 수가 많고 리뷰가 많아요. 포인트도 드려요. 이렇게 기능을 설명하는 광고보다 B급 감성의 광고가 청년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거죠. 배민은 원래 TV 광고도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당시 배달앱 2위였던 요기요가 TV 광고로 점점 점유율을 뺏어가기 시작하니까 배민도 맞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나온 게 바로 이 광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우 류승룡 씨가 찍은 이 광고는 배민 감성이 뭔지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덕분에 점유율 또한 유지할 수 있었죠. 배민과 관련해서는 논란 또한 존재하고 있는데요. 2019년 당시 요기요와 배달통을 가지고 있던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 DH가 배민을 인수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일 때문에 소비자는 배민에게 등을 돌리는데요.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더니 배달은 민족이었다,
라는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그리고 수수료 정책을 발표했을 땐 제대로 욕을 먹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철회하긴 했지만 이 여파는 꽤 오래 갔는데요. 배민을 비롯한 배달앱들이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든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앞으로 배달의 민족을 대적할 무언가가 나오지 않는 한 배달 관련 논란들은 계속될지도 모르겠는데요. 배달앱이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과연 예전처럼 전화로 음식을 주문하던 시절로는 돌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빅뱅의 투나잇. 다음 주 방송에서 다룰 브랜드에 대한 퀴즈 타임입니다. 이 브랜드는 세계 190개국에서 1억 3천만 명의 유료 회원을 가진 세계 최대 유료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데요. 지금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어서 시장의 판도를 가장 크게 변화시켰다고 평가받는 미디어 브랜드입니다. 한국에서는 킹덤, 위쳐, 인간 수업,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들이 연달아 화제가 되면서 점점 인싸 문화로 비집고 들어가고 있는데요. 대화에 끼려면 이 브랜드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말도 있죠.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TV를 안 보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브랜드가 있죠. 이 브랜드는 어디일까요? 전북대학교 방송국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정답을 알려주세요. 소정의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몰랐던 쿠팡과 배달의 민족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조금은 새롭게 느껴지셨나요? 다음 주에도 색다르고 재미있는 브랜드 이야기 들고 올게요. 그때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화요일 점심 1시 10분 브랜드 속 내가 몰랐던 이야기.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시즌2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김예진, 기술의 김현주, 모니터의 황서연, 그리고 진행의 저는 백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